캐나다 짝꿍입니다. 간만에 인터뷰로 찾아왔는데요. 어학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오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학원을 통한 유학을 와 있는 친구를 오늘 모셨는데요.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학원을 통한 유학을 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대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듣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었는데 엄마가 그럼 그냥 어학연수 갔다 오라고 이래서 선택하게 됐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과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디자인 경영. 디자인 경영. 한국에 사실 어학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학원을 통해서 오려면 이제 그 중에 사실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어학원을 고르게 됐나요? 저는 그 유학원 통해서 골랐어요. 그때 제가 올 때는 친구랑 같이 와야겠다 이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막 서치해보고 그 중에서 좀 괜찮다 싶은 데만 방문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유학원들이 방문해서 그 상담하라고 계속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막 가격도 알려주고 이러겠다고. 그럼 인터넷, 그러니까 서치나 아니면 뭐 전화상으로는 가격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 몇 군데가 좀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는 또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안 알려주는 다 패스해버리고 그냥 좀 괜찮은 데만 방문해서 갔죠. 그럼 몇 곳 많이 알아봤을 것 같은데 제일 비쌌던 곳이랑 제일 저렴했던 곳 정도의 가격을 혹시 기억나신다면 알 수 있을까요? 비쌌던 데는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게 저희는 가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싼 데를 주로 알아봤고 진짜 쌌던 데는 거의 한 달에 60까지. 한 달에 60만 원이요? 네. 그리고 비쌌던 데는 그냥 뭐 100 이상이니까 저희는 아예 패스했었어요. 아예 비싸면 더 비쌀 수도 있는 그거였네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최저는 그래도 한 60만 원 정도? 네. 그냥 한국에서 사실 듣는 어학원 네. 비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게 또 기간을 좀 길게 잡으면 가격이 확 떨어지거든요. 무슨 한국의 헬스장 등록하듯이 좀 그런 느낌. 네네.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어학원은 이제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고 어떤 과정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4개월 등록해놨고 이게 과정이 컬리지 가는 과정이 있고 아닌 과정이 있는데 제가 스피킹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하루에 수업은 보통 뭐 오전만 듣는 거예요? 오전, 오후 다? 그 오전, 오후 그 따로 할 수도 있고 저는 근데 다 같이 했어요. 오전, 오후 듣는. 그럼 거의 하루 종일 그죠? 어학원을 산다고 봐야겠는데요? 네, 저 9시부터 5시까지예요. 9시, 5시? 네. 웬만한 고등학생 수준인데? 그러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해서 쭉 사실상 스피킹 수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 오전은 스피킹 위주고 오후는 발음반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혹시 한국에서도 어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나요? 네. 그럼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그때 한국에서 YBM 다니고 파고다 다녔는데 네. 일단은 거기서는 배우면 다시 학원을 나가자마자 한국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일단 배우면은 그거를 실생활에서 계속 쓰면서 그걸 머리에 새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제일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문법도 가르쳐주는 거는 비슷하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실제 바로 배우자마자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이랑 이제 그냥 배우는 걸로 끝나는 그런 게 확실히 제일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사실 캐나다는 도시가 되게 많잖아요. 물론 토론토가 제1도시긴 하지만 토론토 말고 뭐 몬트리올도 있고 한국인한테 제일 잘 알려진 건 밴쿠버도 있고요. 그럼 왜 하필 토론토를 선택하게 됐나요? 제가 그 유학원에 처음 딱 갔는데 그분이 그 전화 상담할 때는 계속 헬리팩스를 추천하다가 딱 저 친구랑 같이 갔는데 가자마자 너네는 100% 도시형이라고. 도시형이라고? 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그분이 좀 성격에 따라서 그게 좀 갈린대요. 헬리팩스가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거기는 좀 조용조용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때 할리팩스 진짜 장점이 그 홈스테이가 거의 100% 캐네디언 가정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제일 장점이었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좀
친구 사귀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다 이런 친구들한테 헬리팩스를 많이 추천해 주나 봐요. 왜냐면 거기는 아무래도 그 시골이다 보니까 좀 정겨운 느낌이 있대요. 근데 사실상 가보니까 그렇지도 않았긴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처음엔 할리팩스를 간 거네요? 처음부터 토론토로 온 게 아니라? 네. 그러면 뭐 과정이 도시를 원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들은 거예요? 아니요, 그냥 어학원을 헬리팩스에서 4개월 결제해놓고 그리고 비행기는 제가 알아서 하는 네네네네. 거니까 그리고 토론토 4개월 이렇게 결제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할리팩스 과정을 끝내고 네.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남아서 더 해도 되는 걸 도시를 이동을 해서 오게 된 거죠? 네네. 네. 그러면 그 사실상 할리팩스랑 토론토에서 하던 어학 과정은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헬리팩스는 진짜 시골이다 보니까 거기는 어학원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도시 전체에?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거기 학원 과정에 무조건 따라야 했어요. 근데 거기 학원 과정이 좀 저랑 안 맞았던 게 일단 오전에 문법 수업을 듣는데 이게 뭐 스피킹, 뭐 리스닝, 라이팅 이거를 다 같이 통합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저한테는 좀 스피킹 위주로 하는 수업이 필요했는데 그게 좀 안 좋았었고 그리고 오후에는 그 스피킹 위주로 하는 수업이긴 한데 이건 너무 분위기가 좀 프리하다 보니까 그것도 저랑 안 맞더라고요. 뭔가 배우는 기분이라기보다 그냥 진짜 놀러 가는 느낌? 너무 프리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보다는 애들을 막 더 이렇게 업시키는 느낌? 그러더라고요. 저는 헬리팩스 도시 자체가 일단 여기 다운타운에 있으면은 홈스테이는 다 외곽 쪽이니까 이동을 하는데 저는 1시간 버스 타고 1시간이었어요.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옮기 좀 묘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치곤 되게 거리가 멀었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체력이 너무 딸리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는데도 그게 지장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대신 할리팩스에는 이렇게 놀거리가 좀 작지 않아요? 너무 작아요. 그러면 사실상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실 유학원이 저한테 장점으로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게 저는 그렇게 놀고 젖고 이러면 저 자체가 너무 다운돼서 공부할 기운까지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헬리팩스 학원에서는 막 일주일 정도 아예 다 결석한 적도 있었고 진짜 그냥 왜냐면 에너지를 잃으니까 학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하자 이러고 집에서도 하지도 않고 그냥 뭐 넷플릭스 보자 이러고 한글 자막 해서 보고 이런 좀 시간 낭비를 많이 했죠. 그럼 이제 어학원으로 캐나다를 온 가장 큰 목적은 결국은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어쨌든 두 도시를 사실 다 경험한 경우가 흔치 않을 텐데 할리팩스, 토론토 어디가 더 도움이 많이 됐나요? 당연히 토론토죠.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헬리팩스에 있을 때는 그냥 기운이 다 없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살짝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똑같이 하는 말이 딱 그 도시에 있을 때는 그냥 좀 시간이 멈춰버린 느낌? 그리고 생각도 좀 멈춘 느낌이라 내가 왜 여기로 왔고 내가 얼마나 지금 상황이 막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거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동기부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딱 토론토로 오고 학원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레벨 테스트 다시 받고 이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딱 갑자기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이제까지 못했던 거 이제 빨리 따라잡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도시 이동을 한 게 되게 좋게 작용한 케이스가 되는 그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도시 이동하면 좀 장점이 일단 학원을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유학원에 딸린 그냥 학원인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예 다른 학원이에요. 아. 그리고 짧게 그냥 결제해놓고 네. 끝나면 이제 여기 가서 결제해놨던 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토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 정말 그냥 다시 시작이네요? 네네.
학원을 좀 짧게 끊어놓는 게 되게 좋은 게 우리는 여기를 안 다녀봤으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끊어놓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럼 결국은 토론토가 일단은 더 좋다고 얘기는 했는데 네. 모든 사람들한테 근데 또 그거는 자기가 맞는 도시가 있으니까 이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토론토는 일단 놀 게 더 많지만 그러니까 놀 게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흔들리기도 쉬운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놀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활력을 또 얻어가지고 더 막 공부를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자기한테 맞는 도시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아무리 놀 게 많아도 이게 활력을 얻는 이런 활기찬 도시, 그러니까 이런 게 도시형이라고 얘기한 거네요. 그분이 진짜 신기한 게 딱 맞췄잖아요. 네네, 너무 그쵸.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맞으면 아무래도 토론토 같은 큰 도시가 좋은 거고, 맞아요. 조용한 환경에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부법이 맞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할리팩스 같은 시골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사실 어학원을 통해서 유학을 오는 친구들이 좀 어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인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이런 특히 살집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어학원에서 집까지 지내는 이제 숙소까지 구해주는 편인가요? 이거는 거의 그 유학원에서 그 홈스테이로 가라고 추천을 많이 해줘요. 그 홈스테이는 좀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한 달에 얼마 내면은 거기서 다 밥도 주고 뭐 빨래도 다 해주고 이런 빨래까지도요?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할리팩스에 있을 때는 홈스테이를 했고 지금은 그냥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제가 있었을 때는 그게 잘 안 맞았어요. 홈스테이인가요? 어떤 점에서요? 그게 만약에 홈스테이 가정이 정말 안 좋은 가정에 걸렸다 이러면 일단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 이런 거 잘 안 되고 그리고 좀 무례하기도 한 게 그 사실 헬리팩스가 일단 그 홈스테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홈스테이 마더 홈맘이랑 이런 분들이 다 막 친구가 다 홈맘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그분들끼리의 그 네트워크가 좀 있어가지고 좀 학생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청 막 그 사생활 같은 거.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홈맘들끼리 유학생들에 대한 가십을 하기 시작하는 맞아요. 뒷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네,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무래도 쉐어하우스가 더 저렴하죠. 그 가격은 비슷해요. 왜냐면은 그때 홈스테이가 800불이었거든요. 800불이고 거기다가 여기 제가 지금 사는 집은 그거보다 적고 대신에 식비를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그 쉐어하우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토론토는 거의 필리핀 가정이나 그 캐네디언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토론토는 일단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학생들 엄청 많이 받아요.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많았던 친구가 8명 학생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 친구들을 좀 돈벌이로 생각하는 가정이 많아가지고 영양이나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주고 네, 그런 점이 안 좋아서 저는 쉐어하우스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럼 쉐어하우스 사실 이제 알아보고 하는 게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토론토로 온 사람에게. 네. 왜냐면은 그 캐스모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구하면은 되게 쉬운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접근하는 건 쉬우니까 네. 이제 혼자 밥 해먹고 이런 게 불편하다면 홈스테이를 추천하지만 네. 혼자 밥 해먹고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본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라도 쉐어하우스를 추천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쉐어하우스 구하실 때 그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영상 통화하면서 그 구석구석 다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현지에서 어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친구를 만드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 네. 외국인 친구 만드는 게 생각만큼 쉬운 편인가요? 네. 진짜 쉬워요. 왜냐면 그냥 학원 가면 외국인 친구들 있잖아요. 다 대부분이 외국인 친구들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어떤 친구들은
그냥 한국인이랑 얘기하면 더 편하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한국인 친구랑 계속 노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그 다른 나라 친구랑 얘기하면 계속 영어를 쓰니까 그쵸. 그게 좋아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게 맨날 걔네들이랑 놀다 보면은 그냥 제가 얘기하잖아요. 틀리게 얘기해도 얘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아, 어차피 같이 어학원 실력 같은 레벨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 친구들이랑 그 입이 그냥 트일 만큼 그 정도 스피킹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맨날 뭐 술 마시고 뭐 맨날 파티하고 이러지 이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토론토가 또 좋다고 생각했던 게 그 캐네디언 친구들을 더 쉽게 사귈 수 있더라고요. 할리팩스보다요, 오히려? 네. 되게 토론토가 사실 오히려 저는 한국인 비율이 더 많아서 네. 더 어려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 여기가 더. 할리팩스는 진짜 그 본토 캐네디언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짝 에이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모르시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여기 토론토는 아무래도 여러 나라에서 온 여러 인종의 그런 도시다 보니까 더 자유롭고 더 막 거리낌 없고 그냥 그냥- 다가오는데 쉽게 와서 말 걸어주고 내지는 네. 내 대답에 대해서 답 반응을 보여주고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만나도 먼저 인사해주고 그냥 스몰톡하고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먼저 그러니까 말 걸어주고 뭐 그냥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본다던가 맞아요. 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네. 그 토론토가 또 친구 사기 좋다는 게 그 미덥이라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아서 저는 그걸 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옆에 친구들 보면은 그 헬리팩스에 있었을 때는 그냥 계속 한국인들만 나오고 좀 미덥도 일단 적고 이랬었대요. 근데 여기는 그냥 깔린 게 되게 네, 다양하게 정말. 친구 사기가 좀 더 쉽다는 네. 게 되겠죠. 네. 물론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러 오긴 했지만 네.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사실 여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여행 많이 다니셨나요? 저는 많이 안 다녔어요. 혹시 지금까지 다닌 여행지를 꼽자면? 지금까지 퀘벡, 몬트리올 그리고 나이아가라. 그 동부에서 가볼 만한 데는 다 가봤다고 봐야 되네요. 그쵸? 그리고 저는 좀 경비를 작게 잡아서 잘 안 다니긴 했는데 막 많이 다니는 친구들은 아예 투어 이용해가지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거의 막 미국 가는데도 적으면 한 30 얼마? 얼마 안 되네요. 네, 한 2박 3일 갔다 오고. 그럼 이제 뭐 뉴욕이나 워싱턴 이런 미국 동부 쪽은 아무래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네네. 어학원 끝나고 가보셔야겠는데요. 네, 막 시카고 막 그런 데. 네.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학생 비자는 그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학원으로 오는 경우도 학생 비자로 오는 경우인가요?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학생 비자로 올 수 있고 관광 비자로 올 수가 있어요. 관광 비자로도요? 네. 근데 처음 관광 비자 받으면은 일단 6개월을 주거든요. 네. 만약에 6개월 이하다 이러면은 관광 비자로 가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보통은 거의 학생 비자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비자를 받으면은 주에 20시간 이하는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럼 컬리지 학생들처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토론토가 좋은 게 일자리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일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싶은 친구들이 이제 시간대가 맞아야 되니까 그 토론토는 아예 저녁 시간대 학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사실 캐나다는 굳이 얘기하자면 미국에 비해서 인종차별이 좀 덜하다고 내지는 치안이 좀 더 좋다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하는데 직접 겪어보니 어땠나요? 그냥 대놓고 하는 인종차별은 거의 못 느꼈어요. 치안은 제가 그냥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그 무서운 일들이 가끔씩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캐나다에 와서야 느낀 내가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와보니까 이런 점은 정말 좋더라 하는 게 있었나요?
일단 제가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시야 자체가 좀 넓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좀 돈 많은 친구 보면은 와 진짜 나랑 비슷한 나이인데 이렇게 사는 애도 있구나 좀 이런 것도 느끼고. 그러면 반대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바라봤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캐나다에 와서 느낀 생각보다 이런 점 정말 안 좋다. 아 일단은 생각보다 그 기술 같은 게 우리나라가 너무 좋더라고요. 뭐라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우리는 지하철 가도 뭐 빵빵 그 와이파이 다 터지고 그쵸.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끊겨버리더라고요. 통신 자체가. 네. 전화도 안 되죠, 전화도 안 되고 그것도 안 좋고, 그리고 전기도 잘 나가요. 왜냐면 전기가 그러니까 끊기는 거예요? 집에 전기가? 네. 예를 들어 제가 쉐어하우스 살잖아요. 네. 근데 다른 방 친구랑 저랑 같이 그 헤어 드라이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퓨즈가 나가요. 그 순간 딱 다 꺼지고, 그리고 퓨즈도 새로 갈아야 돼요.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끊긴 게 아니라 네, 아예 그 깨져버린 거예요, 퓨즈가. 또 좀 물이 하얀 게 이렇게 떠다니더라고요. 아마 석회수 나서 그런가? 그럼 이제 연결해서 와서 보니까 아, 이건 진짜 한국에서 챙겨왔어야 되는데 아, 할 만한 게 있나요? 제가 그 피부가 되게 뒤집어지면 확 뒤집어지는 편이라 그 여드름 패치를 들고 왔거든요. 근데 더 들고 이렇게 왔어요. 붙이는 거예요? 네, 그 동그란 거 이렇게 붙이는 거. 왜냐면 여기서는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또 그 여기는 그 속눈썹을 되게 많이 붙이더라고요. 연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걸 듣고서 한국에서 챙겨왔거든요. 근데 제가 챙겨온 속눈썹은 너무 한국적인 속눈썹인 거예요. 막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저도 별로 티 안 나고 되게 자연스럽고. 근데 되게 빡빡한 그런 속눈썹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걸 챙겨왔어야 되는데. 코스메틱 쪽을 좀 많이 네. 챙겨왔어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 화장 솜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어학연수를 선택을 했잖아요.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길면 또 길다고 얘기할 수 있는 1년인데 본인이 선택한 어학연수에 대해서 네. 한 몇 % 정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지금으로서는 거의 80%? 80%? 왜냐면은 그냥 어학도 어학이고 경험도 경험이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학원이 7개월 정도 됐어요. 총 8개월을 결제했는데 7개월 했어요. 근데 그때 할리텍스 있을 때 너무 제가 공부를 안 했던 게 좀 후회돼서 그런 것도 있고, 8개월이 끝나고 남은 기간 동안 제 계획이 쉐도잉 하면서 이제 공부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완벽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80% 정도. 만족한다고? 네. 그러면 사실 80%면 저는 이 선택에 후회가 없다. 완전하게 후회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후회가 없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네. 이제 지금 한국에서 어학원을 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이미 결정을 해서 올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네. 먼저 온 사람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후회했던 게 단어를 되게 그냥 기본적인 단어만 외워서 왔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근데 여기서 그래서 단어를 외우고 있는데 그게 너무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한국에서 단어 같은 거 많이 외워오시고 여기서 와서는 이제 연습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토론토를 오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한테는 토론토가 일단 너무 완전 대도시다 보니까 빠질 수 있는 유혹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한인타운도 또 2개나 있어서 한국 친구들끼리만 어울릴 수도 있고 그런 유혹이 되게 많아서 그냥 자기가 가져왔던 목표 계속 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인은 어딜 가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마음을 굳게 먹고 네, 마음을 굳게 먹고. 네, 오면 하시는 것처럼 다들 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이제 1개월, 한 달 정도 더 남았죠? 그죠?
네, 한 달 정도 어학원을 하고 연결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본인이 목표한 거 잘 이루도록 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 올릴게요. 안녕.